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부동산 투자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억이 좀 많이 의지했죠.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강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요.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정책의 핵심은 뭔가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와 같은 법인을 악으로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팔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규제와 세금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의문을 지닐 수가 있잖아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많이 팔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현실에서 그렇게 현실에서 안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 조세일보 8월 21일자에 나온 말이죠. 올해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이었으며 6월부터 6,193건으로 늘어나다 지난달 8,278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6월, 7월 달에는 임대사업자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요. 많이 팔았겠죠. 세금을 올리고 각종 규제를 하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파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데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구매와 판매를 모두 살펴봐야 돼요. 판매밖에 안 나와 있지만 구매와 판매를 모두 살펴봐야 돼요. 주택을 구매하는 자가 있고 판매하는 자가 있겠죠. 그래요. 구매자는 누가 있을까요? 실수요자가 있을 테고 다주택자나 법인이 있겠죠. 그래요. 판매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나 법인이 있고 또 건설사가 있겠죠.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샀다 해서 뭐예요? 주택 가격의 안정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 그래요? 주택을 판매하는 다주택자나 법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1가구 1주택자는 잘 안 팔죠.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가 75채를 구매하고 다주택자 법인이 25채를 구매한다고 가정할게요. 총 100채를 구매하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는 안 판다 가정하고 명채죠. 다주택자나 법인이 80채를 팔고 건설사가 20채를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주택자 법인은 가격을 올린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죠. 왜 그래요? 차감을 하면 어때요? 실제로 다주택자 법인은 55채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경우는 그래요. 이 경우는 다주택자 법인이 사긴 샀지만 사고 팔고를 함께 계산하면 55채 판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올린 주범이 아닌 거예요.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수요자가 75채를 구매하고 다주택자나 법인이 25채를 구매해요. 1가구 1주택자가 20채를 판매하고
다주택자는 법인이 60채 판매하고 건설사가 20채 판매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감을 하면 다주택자 법인이 35채 판매를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 가격을 올린 수요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2월 달에 비해서 3, 4월 달이 판매량이 급증하죠. 임대사업자가. 그리고 5월 달에도 크게 증가하죠. 6월 달에도 크게 증가하고 7월 달에는 8,278건이 돼서 한 3월 달에 비해서 한 거의 2배 가까이 뛰죠. 많이 팔았어요. 7, 8월 달에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구매했을까요? 6, 7월 달에 구매했을까요? 구매했을 가능성은 없죠. 각종 규제와 세금을 올리는데 그럼 거의 판 거예요.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지만 가격이 하락했나요?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나요? 하락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도동의 힐스테이트만 보더라도 7월달 보면 7월 4일자에 12억 9,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죠. 7월 25일자에는 13억 4,7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많이 판다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엉터리 생각에 입각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죠.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죠. 왜? 임대료가 증가하니까.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니까 임대주택이 귀해지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정책을 20번 넘게 냈다 하죠.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이 바탕에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증명이 되는 거죠.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나게 팔아대지만 그 규제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팔아대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임대료만 올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즉,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요. 많이 판다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도록 하세요. 물론 뭐 이제 순간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죠. 속아서 싸게 팔고 또 매도자는 싸게 내놓고 매수자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속아서.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가요? 3년간 보니까 정책이 엉터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엉터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언급됐을 수도 있겠죠. 딴 사람에 있어서. 현재 이런 이론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입각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래요. 국민들보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못한 거예요. 일반 국민들보다. 그래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언급한 자료가 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보강했어요. 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84제곱미터가 보니까 2013년 12월에 한 6억 7,500만 원 했어요. 2014년 12월에 한 6억 8천만 원 했어요. 2015년 12월에 한 7억 1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7억 3,700만 원 했어요. 2017년 6월에 한 7억 원, 7억 3천만 원 했어요. 2017년 6월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시기인 거죠. 그리고 2017년 12월 8억 2,600만 원이 됐어요.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7월 25일자 거래에서 13억 4,700만 원이 됐죠. 상승률이 얼마인가요? 계산해보니까 한 84.5% 나와요. 그래요. 월세를 보니까 저번 시간에 보증금이 2억 원에 180만 원이라 했죠. 8월 21일자 확인된 건데 아직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될 가능성이 크죠. 건영 3사에서는 큰 폭으로 월세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2억 원에 180만 원에 거래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거래가 되면 1.5%로 계산하면 16억 4천만 원이 나오고 1.6%로 계산하면 15억 3,7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요. 거래가 성사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죠. 15억 3,7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14% 정도 상승할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월세가 보니까 4억 5천만 원 보증금에 85만 원에 거래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의 가격에서 계산하면 좀 가격이 낮게 나와요. 근데 월세로 4억 5천, 보증금 4억 5천만 원 받는 거는 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래요? 월세를 200만 원 받아도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2년 계약을 하니까 200만 원 계산해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적당한 거죠. 4억 5천만 원은 좀 뭐예요? 좀 전세 성격이 있죠. 반전세라 하죠. 그래서 좀 가격이 낮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대인이 목돈이 필요하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경우겠죠. 보증금을 한 1억 2억 받으면 수익이 훨씬 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임대인이 목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강남구 역삼 프로지오를 보니까 7월 6일자에 2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2013년 12월에 9억 원에 거래됐고 2016년도 10월에 11억 8,700만 원에 거래됐죠.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12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018년 9월에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됐죠. 많이 올랐죠. 그리고 7월 6일자에 2020년 7월 달에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87.5% 나와요. 그래요. 상승률이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어요. 강남구하고 동작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경우도 월세에서 보증금이 비싸지면 가격이 낮게 나와요. 월세를 7억 5천만 원, 보증금을 7억 5천만 원 받은 경우에는 14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8월 19일자에 한 18억 7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월세 7억 5천만 원 너무 많다는 거죠. 보증금으로 7억 5천만 원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아도 1년이면 6천만 원인데 2년이면 1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보증금 7억 5천만 원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게 나오겠죠. 월세라기보다는 반전세죠. 임대인이 목돈이 필요하니까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요. 보증금 5억 원도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5억 원에 250만 원 거래된 게 있어요. 8월 19일자에. 이 경우 이제 0.15로 계산하면 25억 원이 되는 거죠. 0.16으로 1.6%로 계산하면 23억 4,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균형 가격 이론에 입각하면 강남구 역삼 프로지오는 이제 한 2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향후 지켜보면 되겠죠. 그 잘 산 거예요. 사자마자 뭐 한 두 달 만에 한 1억 수익 낸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 동네에 보니까 개나리 프루지오라고 하는데 월세가 한 2억 원에 330만 원 정도예요. 이건 보증금도 적당하죠. 그래요. 같은 역삼동에 있어요. 이 개나리 프루지오는 역삼 프루지오랑 같은 동네에 있어요. 84제곱미터 보니까 월세가 2억 원에 330만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6%를 가정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26억 7,500만 원 나와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한 2017년 5월에 13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만약 이 가격까지 오르면 두 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두 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이 적용되면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역삼 프로저도 만약에 보증금 2억 받았으면 두 배가 나올 가능성이 클 수 있겠죠. 그래요. 보증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좀 가격이 낮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정부 정책이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작동을 할까요? 어느 게 더 센지 향후 지켜보면 재밌겠죠. 근데 좀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서울경제에 오늘 2020년 8월 23일자에 언급된 말인데 강남 4구 아파트 상승률이 2주 연속 0%로 보합을 기록하고 지난주 서울 모든 구의 상승률이 0.05% 이하로 머무는 등 통계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정을 말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강남 4구 아파트는 현재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겠죠. 서울 모든 구는 안 오르는 건 아니고 조금 올랐다고 나와 있죠. 0.05% 올랐다고 나와 있죠. 상승률이 둔화된 상태예요. 또 읽어볼게요. 특히 중저가 중소형 주택이 밀집된 노도강 등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값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9억 원을 넘기고 전세값도 5억을 뛰어넘는 등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중저가 아파트 서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상승할 기미가 보이는 거죠.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작동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강북 대표 지역인 강북구 미아동 센트레빌은 지난달 15일 84.93제곱미터가 9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6월에 이어진 한 달 만에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7단지 79.07제곱미터도 지난달 30일 9억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인 2월 8억 8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오른 금액의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도봉구 상동 동화청소 84.97제곱미터 역시 최근 9억 원에 거래되면서 지난달 3일 8억 6천5백만 원 신고가 기록을 깼다. 그러니까 지난달 3일에 8억 6천5백만 원이 거래됐는데 최근에 9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죠. 올랐다고 얘기하죠. 한 4천만 원 올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도봉구는 최근 거라고 하죠. 그래요. 좀 기미가 보이는 거죠.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약간 이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요. 아직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씩 그냥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노원구 건영을 볼까요? 2013년도 12월에 4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고 2017년 6월에 5억 9천8백만 원에 거래됐죠. 그리고 최근 7월 15일자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상승률이 한 75.59% 돼요. 좀 상승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한 75% 올랐다고 보면 되죠. 서울에서는 뭐 거래가 뭐 몇 년간 안 되거나 이런 걸 빼면 한 75% 올랐다면 75%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5% 올랐겠죠. 거래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거래되지도 않는 아파트를 포함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하면 뭐 50%가 나올 수도 있고 12%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75% 올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요. 3년 전에 거래되고 거래 안 된 아파트가 있다 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 때 3년 전 가격으로 팔지 않죠. 그래요. 한 75% 오른 것으로 보면 돼요. 보수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노원구 건영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월세가 올랐죠. 그 월세가 가격에 반영되면 17%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마포구도 한번 봤어요. 마포구 공덕 1 삼성 레미안이라고 했어요. 84제곱미터. 그래요. 7월 4일자에 13억 원에 거래되고 7월 11일자에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2013년도 12월에 5억 4천5백만 원 했죠. 2017년 6월에는 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죠. 상승률을 보니까 한 92% 돼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상승률은 비슷해요. 오히려 강남이라고 다 아파트가 다 상승률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살펴본 것 중에서는 마포구 공덕 1 삼성 레미안이 강남구 주택 가격보다 상승률이 높죠. 그래요. 서울은 강남이라 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금액이 크니까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거는 비슷비슷하면 상승률이. 그래서 그렇지 강남구라 해서 상승률이 특별히 더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원구도 가격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원구도 월세가 올랐다는 걸 확인했죠. 저번 시간에 1.6%로 계산하면 11억 7천5백만 원 나오죠. 11억 7천5백만 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 6월달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거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적용이 됐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규제 정책을 내놔도 하나도 안 통했죠. 앞으로도 통하냐 안 통하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겠죠. 왜 그래요? 임대주택 다주택자를 계속 억압을 하면 계속 임대주택 수가 감소를 하죠. 그럼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요. 그러한 정책을 멈출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때요? 대세 상승은 계속된다는 말인 거예요. 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연이자율이 그대로일 경우에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센가?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이 센가? 한번 흥미롭게 볼만하죠. 올라간다 싶으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가격이 큰 변동이 있나 한번 봤어요. 이거 힐스테이트인데 상도동에 지금 보니까 84제곱미터가 14억에 나온 경우도 있고 13억 7천만에 나온 것도 있어요. 18층 남양, 3층 남양이죠. 14억에 나온 거는 좀 남동양 3층이죠 이것도. 그래요. 84제곱미터가 14억에 나온 것도 있네요. 16층. 그래요. 그래요. 나와 있는 게 있어. 16층인데 그 중간에 있는 거겠죠. 그래요. 84제곱미터 13억 6천만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84제곱미터 고층이죠. 13억 원에 나온 것도 있네요. 그래요. 아직은 좀 저가에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상승하지 않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영 3차도 볼까요? 11억 7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죠. 84제곱미터 근영 3차 12억 5천만원 1층인데 12억 5천만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1억 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층이네요. 이거는 1층은 좀 싸죠. 10억 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11층인데 11억 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보통 11억 원에 나와 있네요. 11억 3천만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4층인데 10억 5천만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0억 5천만에 나와 있는 거는 사도 괜찮죠. 부담 안 가죠. 그래요. 그래요. 7층이 이제 11억에 나와 있고 8층이 10억 4천만에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이거 괜찮은 거죠. 그래요. 그래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 판단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